책 읽어주는 여자 김숙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너무 많은 것들이 변했고 우리는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새로운 문화들이 정착되고 새로운 경제 흐름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빨리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한 지금 여기저기에서는 기존 부의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앞으로 더욱 과속화될 거라고 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는 지금 과연 미래의 부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에 대해 명쾌하고도 쉽게 쓴 책이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차이 정원에서 펴내고, 꿈꾸는 다락방, 에이트 등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낸 이지성 작가가 쓴 미래의 부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인공지능 시대에 돈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설명하고 미래의 새로운 부에 올라타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버핏에게 배우는 우량주식 장기투자법과 미래의 부를 창출하는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10가지 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겪어본 적도 없고 떠올려 본 적도 없는 미래. 코로나19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는 목격했다. 무엇을 목격했는가? 바로 전통 산업의 위기와 이전까지는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여겼던 것들의 폭락이다.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상가 부동산 공실이 가히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코로나19 이후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IT 등이 기술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되었다. 그 결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등 IT 기업의 주가와 수익이 폭등했다. 반면 전통산업은 급속도로 수익이 떨어지거나 파산하고 있다. 전통산업의 몰락은 미국에서 대량 해고로 이어져 결국 근로자의 삶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해고와 파산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 당신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우리는 전혀 다른 미래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시대의 리더는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19가 끝나고 7, 8년이 지나면 이 시대의 생활 양식, 이 시대의 가치관과 철학, 그리고 현재의 생활 습관과 문화가 상당 부분이 사라지거나 변할 것이다. 지금 우리 앞에 새로운 시대가 놓여 있다. 바로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다. 최근 시작된 새로운 문화가 정착되면 우리나라에는 새로운 경제 흐름이 생길 것이다. 사실 이미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지금 세계 경제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으로 대표되는 미국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그 흐름이 바뀌고 있다. 단적인 예로 애플의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을 합친 주가총액을 넘어섰다. 한 국가, 그것도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의 전체 주식시장을 합친 주가총액보다 애플이라는 기업의 시가총액이 더 높은 것이다. 이런 시대의 흐름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다. 현재 인공지능 시장의 경제력은 명백히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 미국의 세계적인 테크 기업들은 글로벌 고객을 대상으로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리더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앞으로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한국 역시
이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발맞춰 나가야 한다. 흐름에 올라타지 못하고 뒤처지면 미래는 당연히 어두워진다. 기존 부의 공식은 완전히 깨졌다. 우리가 지나온 과거의 흐름은 나름 긍정적이고 희망적이었다. 노력하기만 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었고 새로운 꿈을 품을 수 있었다. 이런 맥락에 따라 대한민국 건국 이후 지금까지 70년간 우리나라를 지배한 부의 공식, 노후의 공식, 은퇴의 공식이 있다. 회사에 다니며 열심히 일한다. 그렇게 번 돈을 은행에 저축하고 높은 이자를 받는다. 10에서 20년간 돈을 모으면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살 만한 수준이 된다. 이후 갭 투자로 아파트를 두세 채 더 장만한다. 다시 10년이 흐른다. 아파트 값이 폭등한다. 아파트들을 팔아서 꼬마 빌딩을 구입한다. 이후 월세를 받아서 노후를 나름 풍족하게 지낸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대 역시 끝났다. 더는 건물주가 노후를 보장받지 못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터지고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면서 사람들은 모두 스마트폰으로 쇼핑하고 있다. 이쑤시개조차 스마트폰으로 사는 시대에 상점에 갈 일은 점점 더 없어지는 것이다. 부동산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인플레이션 해치를 위해 부동산 투자는 당연히 해야 한다. 하지만 지혜로운 투자가 절실한 시대다. 아무리 서울 강남에 있는 건물이라도 건물주 스스로가 건물의 가치를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지 않으면 공실이 생길 수밖에 없다.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각종 SNS, 블로그, 애플리케이션 등을 잘 활용해 부동산을 어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 능력이 앞으로 건물의 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능력이 부족하다면 건물주로서의 미래는 갈수록 불안정해질 것이다. 시간이 지나 정신을 차려보면 건물이 노후를 보장해주기는커녕 월세보다 세금과 관리비가 더 많이 나가는 최악의 상황, 여기에 더해 건물이 팔리지 않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 새로운 부의 흐름에 올라타라. 유대인은 직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아주 젊은 시절부터 노후를 준비한다. 그래야만 정말 좋은 노후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제부터 노후를 준비할까? 대부분 50대 후반에 접어들어서야 노후에 대해 생각한다. 그러니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저 하다가 정년퇴직을 한 뒤 비참한 노년의 길로 접어드는 것이다. 2020년 국민연금이 발표한 은퇴 후 1인 월 적정 생활비는 154만 원이다. 1인 기준으로 은퇴 후 30년을 산다면 5억 5,400만 원이 필요하다. 부부는 얼마가 필요할까? 11억 8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에 충격적인 사실이 숨어 있다. 노후를 지옥으로 만드는 의료비가 빠져 있다. 여기에 의료비 1억 6천만 원을 더해보자. 그럼 약 13억 원이 나온다. 심각한 중병에 걸리지 않고도 앞으로 이 시대에 65세 이상 부부에게 필요한 노후 자금이 13억이다. 그런데 만약 중병에 걸린다면 어떻게 될까? 필요 자금은 20억 원에 육박할 수 있다. 우리는 앞으로 30년 뒤에 20억에서 30억이 필요하게 된다. 우리에게 정말 돈이 필요한 시기는 젊을 때가 아니라 노년일 때다.
지금은 그나마 젊음을 미천 삼아 버틸 수 있지만 늙어서 쇠약해지면 돈이 있어야만 생활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노후의 돈은 가난하고 부유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살 수 있고 없고의 문제, 즉 생존의 문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후를 대비할 것인가? 먼저 은퇴 전문가들의 조언을 귀담아 들어보자. 첫째, 빚을 청산해야 한다. 물론 좋은 빚은 청산할 이유가 없다. 집을 사기 위해 거치식으로 대출받아 30년 뒤에 갚아야 하는 빚이라거나 전세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당장 갚을 필요가 없다. 현재 소득이 있어 얼마든지 이자를 낼 수 있다면 계속 빚을 지고 있어도 상관없다. 만약 1억을 대출받았다면 10년 뒤, 30년 뒤 인플레이션 효과로 1억의 대출금이 지금의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로 화폐 가치가 떨어져 있을 것이다. 그러니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빚은 오히려 가지고 있는 편이 좋다. 여기서 말하는 없애야 하는 빚이란 65세가 됐을 때, 더는 소득이 없을 때도 가지고 있는 빚이다. 소득도 없고 연금도 적게 받아 수입이 줄어들면 이자를 내는 것조차 버거워진다. 결국 소득이 있을 때 빚을 정리하지 않으면 내 집까지 빼앗길 수 있다. 파산의 길로 가는 것이다. 둘째, 수입을 보호해야 한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 자기 개발이든 능력 발굴이든 뭐든 해서 지속적으로 소득이 나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더 높은 자리로 승진해 연봉을 올려야 하고, 아직 취직하지 못했다면 어떻게든 취직을 해야 한다. 만일 정규직 취업이 어렵다면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현금이 나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저축을 해야 한다. 넷째, 투자를 하고 세금을 줄여야 한다. 이 내용들은 세계적인 재무 설계자들이 노후를 대비할 때 지켜야 할 원칙으로 강조하는 수칙이다. 이런 습관과 원칙은 40대나 50대에 시작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그때부터, 즉 20대 중반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속적인 수입원을 구축하고 저축과 절세의 구조를 만들고 이어서 투자를 해야 한다. 이 패턴은 20대의 직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평생 이어져야 한다. 은퇴를 위한 재테크의 가장 큰 목표는 은퇴 전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무작정 부자가 되겠다는 허황된 생각을 버리고 현실적으로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 무리한 투자로 추가적인 리스크에 노출될 필요는 없다. 은퇴 후 원하는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소득이 어느 정도 필요할지 정확히 정하라. 현재 연소득이 8천만 원이고 은퇴 후 희망소득이 현재의 70%라고 하면 퇴직 후 필요한 연소득은 5,600만 원이다. 이것을 연금으로 일정 부분 충당하고 나머지는 저축과 주식 투자를 통해 만들어야 한다. 주식 투자는 바로 미국 우량 주식 장기 투자다. 20대, 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그날부터 이 투자법을 실천하라. 국가도
나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없고, 기업도, 주변 사람도, 심지어는 가족도 나의 미래를 지켜줄 수 없다. 내 미래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스스로 나를 책임지기 위해 우리는 이전과는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 새로운 공부를 해야 하고, 새로운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부의 지식을 쌓고, 부의 흐름을 타는 능력을 극대화해 바람직한 투자 철학을 가진 현명한 투자자로 남는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 바로 지금, 이 책을 읽는 이 순간부터 준비해야 한다. 미래의 부를 만드는데 가장 좋은 순간은 언제나 지금임을 잊지 마라. 어떠셨나요?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라며, 자신이 투자한 회사를 믿고 폭락할 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투자하라는 저자의 말에 깊이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투자는 온전히 본인의 책임이며, 투자에 따른 이익과 손실 역시 모두 본인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식이 우량 종목이라고 해도 분기 보고서를 꼼꼼히 검토해서 투자한 회사가 성장에 문제가 없는지, 분기별 수익이 어떤지 철저한 기업 분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의 공식이 바뀌고 있는 지금, 미래의 부를 위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책 읽어주는 여자 김수진이었습니다.